안녕하십니까. 보이는 칼럼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오늘은 멀리서 멀리 서울 저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막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마포구의 오진아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사회복지사 그 자살, 흔히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회적 자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담아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진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마포에서 진짜 머네요. 멀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동네를 처음 와봤어요. 네. 이 동네 인상은 좀 어떻습니까? 되게 서민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시면서 그 느끼셨어요? 네. 네. 구의원도 직접 현장 정치 하시는 분의 감각으로 이렇게 탁 집어내셨군요. 그죠? 네. 이쪽에서 나오셨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사실은 진보 정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진보 정의당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예, 정의당으로. 네, 정의당 소속이시죠? 네. 네. 그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이제 그 원내 활동하시는데 또 외로움이나 어려움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구에서는 18명 의원들이 계시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진보정당 소속은 저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마포구 의회에서 진보정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 거대 야당이 아닌 네. 제3의 이런 이제 정당에서 의원이 된 게 20년 만에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마포구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한 명으로서 느끼는 이제 서러움이라든가 일단은 수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왜냐면 의회라는 게 어차피 다 투표로 이루어지고 네. 쪽수가 중요하니만큼 네.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같이, 왜냐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초선이다 보니까는 사실 처음에는 뭐 좌충우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한 만 3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정 활동의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야 이제 뭐 좀 분명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그거는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 줄타기의 어떤 기능, 그런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네. 그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명분 있는 일인지, 그리고 주민의 힘으로 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이런 네. 것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뭐 말씀도 아주 잘 해주시고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사회복지사 그 자살 문제, 이 네. 사실은 어두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으니까 이 칼럼을 쓰시게 된 이유 네. 하나 또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많이 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고마운 친구들 중에 한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친구들인데, 네.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네트워크 모임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그분들과 처음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분들과 모임을 하면서, 네.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는 더더욱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고민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의 문제들, 네. 현장의 고민들을 이제 한 3년 이상 쭉 듣다 보니까 저도 더욱더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의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가 지금 정치발전소라는 이제 단체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런 단체들과도 교류하면서 이번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과 한번 정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정치발전소에서 그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 교실을 기획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7월 달에 매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번에 이제 칼럼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칼럼에 이제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생생하게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과연 의사들이 막 연이어 이렇게 자살을 했다면 그 의사, 그 동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한 취지가 또 어떤 건지 속내가 네. 그러니까는 올 들어서 이렇게 연이은 자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사들 스스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든가 조직된 행동이 표출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물론 어제도 이제 그 세바사하고 내마복에서 이제 촛불 집회도 하셨지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또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회복지계 안에서도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사실 그게 의사협회라든가 뭐 이렇게 좀 힘있고 조직이 큰 이런 단체들이었다면 자신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선배가 후배가 죽어나가는데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보건복지부야말로 또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저도 했지만 거기 저희가 정치교실을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직접 사실은 나온 이야기군요. 예.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아직은 조직되지 않았고 그만큼의 사회에서의 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섞인 목소리였기도 했고요. 예. 네, 그런 안타까움이 또 묻어나는 말씀이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제 연달아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공무원 노조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오롯이 보장하지 않는 이것도 깔려 있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국가의 정책을 일선에서 행정으로 펼치는 분들이거든요. 네. 본인이 정책의 그 사실은 손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제 굉장히 제가 그 촛불 문화제 때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회복지사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을 하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4건의 사망이 연달아 이어졌고 근무량과 그 근무 환경이 원인이라면 이거는 명백하게 산업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죽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명백하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산업재해다. 네.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노동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의 자살과 관련해서
아무도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관심 가졌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저도 네. 못 들어봤어요. 그 산재로서 인정받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 사기업보다도 굉장히 후진적인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고 이것이 꼭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촛불 집회에서 어떤 복지사님 발언하신 걸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지금 이제 사실은 8차에 걸쳐서 복지 촛불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앞에서 하고 있는데 뭐 복지부의 반응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나와서 이렇게인데 그들이 이렇게 좀 그 복지 촛불에 대한 관심을 우선 갖지 않는 거 그거 자체도 일단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 기자회견 하고 계신데 그 뒤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근무하기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조사회복지사까지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이렇게요. 실제로 가장 일선에서 복지를 나누어야 될 분들하고 고통을 같이 느끼고 동고동락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나 일을 하기 힘든 환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지가 지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마포구 그런 현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지금 좀 호소나 뭐 그분들의 지금 상태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직접 경험할 때요. 사실은 이 자살하는 주민들의 이 자살을 방지하고 이분들이 좀 동네에서 신명나게 그 마을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공무원들이 뭔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 그 공무원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자살 문제를 해결할 공무원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구청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물론 지금 자살하신 분들이 마포구 공무원은 아니셨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 비슷한 환경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말 힐링 프로그램 뭐 우리가 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업무들 다 이제 민원부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뭐 낮에는 계속 민원인들 상대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밀린 업무를 계속 야근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뭐 10시, 11시 퇴근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안에서도 뭐 기능직, 행정직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또 이제 숫자적으로 소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그 이제 공간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받고 이렇게 하기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돌아가셨던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혼자서 진짜 뭐 1000명, 2000명의 사례 관리를 하고 복지 대상자들 관리하고 거기서 또 민원인들의 어떤 상담과 고충을 듣다 보면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말단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네. 해결해달라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런 감정 노동,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힘들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저도 듣고 있거든요. 직접 듣고 있고 이제 글 쓰신데 보면은 이제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한 분이 2,200여 명 네네. 을 저희 동네 예, 주민센터인데 책임져야 되는 거기 네네. 마포구 성산이동. 성산이동. 예. 네. 그 조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복지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그리고 생활 정치와 맞닿아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시간도 거의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어떤 우리 동네에 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착한 사회복지사가 가까이에 있어서 복지관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다 이제 더 밀착된 사회복지 네.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료 관리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서비스 연계 하나만으로 그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아, 네. 예. 그 기초 노령연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셔서 항상 걱정이 큰 병 얻으실까 봐 네. 그게 걱정인데 그게 내가 가입돼 있는 그 건강보험 하나로 네. 모든 병원비 걱정을 덜게 될 때 그분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네. 그것은 착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아니라 네. 오롯이 정치인들의 영역이고 정치의 문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정치가 우리 주민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그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가 좋은 정치를 위한 선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죠. 그런 부탁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무관심하면 정말 더 힘들어지고 네.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죠? 누구 좋아라고 이제 그렇게 하냐 이런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오진아란 누군가 말씀을 간단히 여쭙겠어요. 오진아란 저는 동네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네 구의원, 동네 홍반장으로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진보 어떤 또 생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 또 정치가 또 깨어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정치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삼행시도 제가 좀 지어보고 싶었는데요. 오진아. 네. 해보세요. 오늘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네, 주위에 둘러보면은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치를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혐오하고 무관심해질수록 정치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더 많은 정치적인 참여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멋있는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오늘은 오진아 의원님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는데 오래 기억나실 거예요.